삼성과 현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삼성과 이부진 사장과 그리고 현대가 정몽규 회장이 만나서 뭔가 조인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황수연 기자와 함께 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수연 기자. 이 두 가문이 합쳐서 사업을 같이 한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오늘 세계 최대 도시명 면세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호텔신라는 오늘 오전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HDC 신라 면세점의 공식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쇼핑뿐 아니라 한류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삼성과 현대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했고 첫 해에만 3,500억,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도심에 생기는 거네요, 도심에. 네, 맞습니다.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용산 아이파크몰이고요. 아, 용산 아이파크몰이요? 네. 예. 그럼 400여 브랜드가 입점하면은 거의 모든 웬만한 우리가 이름 아는 브랜드들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한류 공연장까지 생기네요. 네, 2,000여 명이 수용 가능한 한류 공연장뿐만 아니라 최대 2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형 식당도 들어섭니다. 네. 또 대형 버스 400여 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되고요. 국내 연예기획사를 활용한 한류 전시관도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바로 저 장면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장면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출범식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부진 사장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부진 사장 행보 지금 그동안 계속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은 경영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죠. 그간의 어떤 행보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부진 사장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초등학교와 대원외고 불업과를 나오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빠 재용 씨나 동생 서현 씨와는 달리 해외 유학 생활 경험도 없는데요. 예. 이부진 사장의 대학 동기는 그녀를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였다며 수수한 옷차림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등 재벌 2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억했습니다. 학창시절 이 사장은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고 또 몇몇 친구들과만 어울리는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영 스타일도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영 네, 스타일은 어떤가요? 네, 임신했을 때도 복대를 차고 업무를 볼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넘쳤고요. 2007년에는 출산한 지 3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해외 유학 경험도 없지만 영어와 일본어, 프랑스어까지 3개 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신라 호텔을 이끌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하고 면세점 사업을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명성지수라는 게 나왔다고 하던데 재벌가 후계자들을 명성지수로 정리를 쭉 했다고 하는데 명성지수가 뭔가요? 천상철 차장. 명성지수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문으로 이제 나눠서 점수를 매긴 건데요. 예. 뭐 사회 전반의 영향력은 어떤 건지, 그다음에 호감도, 경제 성장의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뭐 통합 기여는 예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문들을 계량화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면 2, 3세 따지면 당연히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등 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을 깨고 여동생인 이부신 호텔신라 사장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명성지수 1위에 올랐고요. 예. 2위가 이재용 부회장, 3위가 정의선 사장, 4위가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이죠. 정의선 부회장. 예.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입니다. 부회장이고요. 예.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죠. 사장입니다. 예, 이렇게 뽑혔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는 대목이 그러면 땅콩 회항으로 논란이 됐던 한진가 자재들은 어떨까? 점수를 봤는데 뭐 조원태 사장이라든지 조현민 부사장, 조현아 부사장 전부 다 70위권대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논란을 크게 일으킨 사건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 나쁜 감정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뭐 승계 절차를 밟고 있고 서서히 그 단계를 하나씩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신에서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다뤘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각광을 받는 길로 들어섰다. 수개월 내에 삼성전자의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승계, 소프트 석세션 과정에 진입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회장이 나름대로 주목을 받고 있고 곧이어서 삼성그룹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곧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렇죠. 91년도에 23살의 나이로 삼성전자에 입사를 한 뒤에 유학길에 올랐고 2003년도에 상무가 됐고 2007년에 전무가 됐고 2009년에 부회장, 부사장, 2010년 사장, 2012년에 부회장이 됐는데 아직 회장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이코노미스트는 곧 수개월 내에 이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3세 경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외신에서 본 겁니다. 그렇군요. 자, 삼성과의 사업 합작 이야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또 외신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